리차드 러드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50번째 시간. 쉬운 것이 옳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의 힘을 찾아서. 쉬움은 강물의 흐름과 같나니 그 길을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 때로는 험난한 협곡을 지나고 때로는 잔잔한 평원을 가로지르리라. 그러니 알아두어라. 그 흐름은 내 내면의 지혜에서 비롯됨을. 복잡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단순함의 깊은 물줄기를 찾아라. 내가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면 생명의 속삭임이 들리리니 그것은 말하리라. 쉬운 것이 옳다고. 이것은 우주의 섭리요 존재의 진리로다. 그러므로 내 친구여, 두려워 말고 내 영혼의 쉬운 길을 걸어가라. 그 길에서 너는 발견하리라. 진정한 지혜와 평화의 샘을. 쉬운 것이 옳다.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 장자가 남긴 말씀 중 가장 현명한 것은 아마도 쉬운 것은 옳다일 것이다. 이 간결한 문구에는 심오한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동양의 신비주의 철학자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서구에서 정의하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된 관심사는 이를 동양 철학과 균형 있게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철학은 방대한 지식 체계를 정수로 압축하여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에 노자와 같은 위대한 현인들은 함축적인 언어로 이야기했으며 그 속에는 다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한 한자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이 옳다라는 이 세 단어를 깊이 성찰하고 그 의미를 풀어보면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은 그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 능력이 허용하는 한 쉬운 것이 옳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단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깊이 탐구하고 현재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쉬운 것은 옳다는 원칙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삶의 거친 면모를 부드럽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이 옳다는 원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장애물이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쉬운 것이 옳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우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귀중한 기회와 인생의 변화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쉬운 것이 옳다에는 미묘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것이 편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용기가 있다면 장애물의 정면으로 맞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면하기 꺼려하는 것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결정한다면 변화의 경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온전히 자신을 그 경험에 맡긴다면 변화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진하게 하는 한 이것이 옳다는 직관이 실제로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무언가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완전히 진실할 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쉽게 성장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극심한 불편함과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쉬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옳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쉬운 것이 옳다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운 것이 옳다의 강력한 지혜는 동시에 섬세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느 길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양의 사고방식이 어려운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반면에 단순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단순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심오한 진리와 우주의 원리는 아름답게 단순합니다. 그것들이 무한한 복잡성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핵심 원리는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정교합니다. 쉬운 것이 옳다는 사실 문제 해결보다는 시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적이고 서구화된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알아내겠어. 긴 유전자 키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할 거야. 복잡한 유전자 키 책, 당신의 고차원적인 목적을 받아들이기를 읽을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언가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함정입니다. 제가 제 걸작으로 여기는 것은 묵상의 기술이라는 100페이지도 안 되는 소책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작은 책을 읽어보라고 제안한다면 너무 단순해 보여서 관심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방대하고 복잡한 유전자 키 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 복잡한 것을 추구하고 단순한 곳에서 복잡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전자 키의 교사이자 묵상의 기술을 주요 가르침을 삼는 저로서는 많은 질문에 대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답변합니다. 충분히 깊이 묵상한다면 답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묵상은 우리 내면의 신체적, 신경학적, 감정적 경로를 활성화시켜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편적 핵심 지혜에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에 대답하려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 통찰이나 영감을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존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쉬운 것이 옳다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것입니다.